뭐 저한테 이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당신이 대구에 뭘 했는데라고 묻는 사람들 다 뭘 아는데, 제가 거꾸로 묻고 싶은 게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오래 살아셨던 분들이 대구가 지금 이렇게 침체되고 쇠락됐을 때 그 뭐 하셨냐, 그 애정을 되묻고 싶어요. 삼성병원에 계실 때 대구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대구에는 본인이 정말 애정을 가진 고향 같은 곳이니까 대구 경제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있었었어요. 그런 얘기를 쭉 하시면서 이제 그런 게 임기를 도중에 못 마치셔서 아쉬움이 많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가만히 듣고 있었죠. 그래서 뭐 제가 한번 해볼까요? 이제 이렇게 처음엔 가볍게 갔었어요. 뭐 그러고 그때는 집이 대통령께서 달성을 오시려고 정해진 상태도 아니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집이 정해지시고 뭐 대통령께서 혼자 내려가시기에 좀 그러니까 누군가 옆에 가서 좀 돌봐드려야 되겠다. 그 생각은 제가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뭐 그 와중에 이제 자연스럽게 하다가 그럼 뭐 선거 얘기도 나오게 되고, 저는 제가 고향이지 않습니까? 그냥 제가 내려가면은 저는 대구를 이렇게 한번 만들고 싶다. 제가 꿈꿨던 게 그런 거였었으니까 저는 3S라고 표현을 했는데 스트롱 대구, 아주 강한 대구, 경제가 예전처럼 발전되지 않고 침체되는 경제를 딱 경제 발전이 되면 대구가 되게 스트롱해지겠다. 두 번째, 우리 흔히 얘기하는 돈 가진 사람이라도 품격 없는 사람 싫어하잖아요. 도시가 잘 되고 부자 동네라고 해도 좀 품격 있는 도시, 그래서 스마트한 도시에서 스마트 시티라고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구가 지난번에 코로나 거치면서 무슨 봉쇄 얘기도 나오고 이런 되게 자존심에 상처받은 얘기도 많이 나왔고, 옛날에 뭐 패널 오염 사고도 있었고 대구 지하철 사고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세이프 대구, 그래서 안전한 대구를 그러니까 3S 대구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강론적으로 어떤 일이 있어야 될까, 이런 걸 제가 한번 좀 구상을 한번 해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한테 당신이 대구를 뭘 아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은, 제가 그런 분들한테 그럼 저랑 한번 1대1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저는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제가 그때 출석했는데 대구에서 나 태어나서 자라고 오래 살았다는 게 그게 대구를 안다고 보진 않아요. 저희가 고향을 사전적 의미로 따지면 태어나서 자란 곳이 고향입니다. 근데 사진을 또 보시면 고향이라는 것은 마음속 깊이 그림을 간직하는 것이 고향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대구는 제 고향 틀림없죠. 그리고 뭐 그렇습니다. 히딩크가 뭐 대한민국 국민에서 월드컵 4강 간 게 아닙니다. 네. 아, 그거는 그 전으로 따져서 제가 볼 때는 그 마음속의 결정은 그 전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네. 대통령 집을 1월 26일 날 제가 계약을 했으니까, 그리고 아마 중랑구 출마 얘기도 뭐 돌고 이랬는데, 그때는 대통령께서 안에 아직 병실에 계실 때라서 제가 어른이 아직 나오지도 않은데 선거를 나간다고 하는 게 예의에 전혀 안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생각도 안 했고, 여기도 아마 대구시장 출마도 대통령께서 지금 병원에 계셨다. 전 접었을 거예요. 아직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왜냐면 대통령께서 병실에 보호자로 제가 등록이 되었고 다른 사람이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돌봐드려야 되는데 그걸 제 것 때문에 나온다? 이게 여담이지만 2020년 그 선거 때 저보고 TK 직원 한 군데 찍어서 출마하라고 4번이나 공관위에서 연락 왔고요.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지만은 국회에서 대통령 메시지가 나갈 때 그 메시지 나가고 난 그날 저녁까지도 전화 왔었어요. 내일 모레 공간이 열어서 결정하는데 다시 생각해봐라. 제가 다 거절했어요. 이유는 딱 한 개예요. 암만 TK 지역에 나가도 제가 선거운동 해야 되죠. 그게 지역 국민에 대한 예의고, 그리고 저도 지역구 출마해왔기 때문에 그 지역에 오랫동안 틀을 닦고 노력하신 분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 이건 예의가 아니라고 봤어요. 근데 시장 케이스가 좀 다르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제가 출마라는 건 제 자유입니다. 선택은 시민들이 하시는 거고,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선거를 제가 내벌 치러준 단 한 번 고소고발도 없었고 상대방에 대해서 네거티브 해본 적이 없어요. 뭐 저한테 이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당신이 대구에 뭘 했는데 라고 묻는 사람들, 다 뭘 아는데?
그럼 제가 거꾸로 묻고 싶은 게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오래 살아셨던 분들이 대구가 지금 이렇게 침체되고 쇠락됐을 때 그럼 뭐 하셨냐? 그 애정을 갖고 되묻고 싶어요. 제 의지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근데 대통령께서 아유 그건 뭐 선거 힘드신데 다음에 이러시면 제가 접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죠. 저는 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렇지만 제가 뭐 대통령 하락을 사고 하지 말라 안 한 거 아닌데 다만 이런 큰 문제를 할 때 대통령께서 이런 건 좀 어렵지 않겠어요? 그럼 저는 반드시 접었어요. 근데 그렇게 저한테 만류하신 케이스는 없었죠. 그때 지난번 2020년도 지역구 포기도 제가 했던 거고 이 중랑구 뭐 그때 나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것도 제가 눈도 까딱 안 했거든요. 제가 했던 거고 제가 이제 요청은 아니죠. 어른한테 요청은 어감이 좀 그렇고 이제 부탁을 드렸는데 그게 정중하게 이런 얘기가 있는데 선거 출마를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이제 이거 돈도 없으시다니 이렇게 이제 웃으면서 얘기를 하셔갖고 제가 그래서 진짜 저는 원래 돈 갖고 선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걱정되시면 대통령 후원회장 해주시면은 그냥 후원금 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였었어요. 그러다 이제 제가 출마를 하게 되고 이러니까 대통령께서 그럼 제가 후원회장을 맡아주시겠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제 생각에는 괜히 대통령 아직 몸도 편찮으신 분을 제가 이렇게 본이든 아니든 간에 이 정치판으로 이렇게 들어오시게 만들어내는 그런 느낌, 그런 생각이 없냐 저 있어요. 지금 아주 일 벌어지고 난 다음에 한두 번 그런 거죠. 하여튼 그 일부에서 그런 왜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했냐라고 비난을 하면은 그건 제가 생각이 좀 짧았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근데 뭐 대통령께서 뭐 제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그분은 결정하시면 하셨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남의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어떤 말씀을 뭐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죠. 그럼 주장은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건데 그 주장과 실체적 진실이 같으냐? 그건 나중에 보시면 알겠죠. 뭐 근데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후원회장을 어떤 사람을 한다. 그럼 그 사람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얘기겠죠. 뭐 그렇게 답을 하겠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제가 그리고 저는 박진님 이런 말 자체를 싫어요. 제가 그때 출마 선언문에 저는 지금껏 어떤 후광도 탐하지 않았다고 썼던 말, 저는 다 써요. 다 쓰는데 지금까지 대통령을 팔아서 정치한다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되물어봐요. 제가 정치를 뭐 했냐고 물었어요. 대통령 구속되고 사면될 때까지 그 5년간 63개월입니다. 정확하게 63개월인데 63개월 동안 내가 국회를 갔었냐, 장관을 했냐, 수석을 했냐, 내가 무슨 정치했냐. 난 변호사 없이 오직 내가 했던 거는 원래 변호사가 변호 활동하면 되는데 대통령께서 가족들과 다른 분들이 접견 안 하시니까 대통령께서 구치소 생활하면서 필요한 물품들, 뭐 책이나 이런 그런 걸 어쩔 수 없이 제가 보살펴 드렸던 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 보살펴 드렸다는 표현이 아니고 지켜봤다는 표현이 정확하다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내가 정치했던 걸 정치의 단어를 알고 얘기하냐 당신들이. 그 국어 실력 그렇게 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는데 지금 이거를 나오면서 대통령 후광을 입었냐. 제가 부인은 안 하겠어요. 대통령께서 후원회를 맡아주셨으니까. 그 제가 부탁을 정중하게 드린 것도 맞고요. 처음은 어떻게 시작됐든 간에. 뭐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비난한다면 제가 받겠습니다. 뭐 홍 선배는 잘 알죠. 제가 뭐 이제 선배님 제가 17대 총선 떨어지고부터 저는 이제 17대부터 총선에 나왔어요. 아마 조영 선배하고 제가 그때 처음 시작했습니다. 거기는 5선이지만 저는 계속 쭈르륵 떨어졌던 거거든요. 근데 검찰도 선배고 정치도 선배시고 또 뭐 대권 후보도 나오셨고 대선 뭐 주자도 하셨고 정치 캐리어는 저보다 굉장히 화려하고 또 많습니다. 배울 점도 많고. 근데 지금의 대구의 시대 정신은 그런 거라고 봐요. 어떤 리더십을 요구하냐. 그냥 담백하게 시민들과 소통하고 그다음에 아주 작은 약속도 실천할 수 있고 믿음을 줄 수 있고 그다음에 대구의 예전에 갖고 있던 지역 정서, 독특한 정서가 성공후사입니다. 대구 시민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개인과 나라가 충돌될 때 개인보다 나라를 앞세운다는 정말 우리 DNA에 흐르는 대구 시민들의 DNA에 흐르는 그런 정서가 있거든요. 그런 정서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옛날에 우리가 뭐 대한민국 이끌었다는 그런 자부심만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만 아니
정말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들 때 이런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을 요구할 거라고 봐요. 그런 리더십에 과연 누가 부합한지는 저는 시민들께서 그냥 판단할 수 있다고 봐요. 제가 아직 여론조사가 안 들어갔는데 여론은 어느 시점을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선거를 오늘 하면 제가 경선에 지겠죠. 경선이 앞으로 보름 정도나 뭐 20일 정도 안에 되겠지.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 제가 그때 출마할 때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옳다고 생각했던 거는 그게 어떤 시련이 어려움이 있어도 피하지 않고 당당히 걸어갔어요. 그리고 약속이라는 데에서 굉장히 무겁게 생각합니다.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신이 이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 그건 저희가 선친으로부터 배웠던 가르침이고요.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고 어떤 일을 진정성 있게 얘기하면은 저는 다 통한다고 봐요. 그래서 시민들과 당원들께 지금 뭐 출마하신 분들이 다 면면을 보면 저보다 화려한 분도 많고 또 경력이 좋으신 분도 많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대구가 요구하는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사람이 누구냐, 앞으로 어떤 대구를 꿈꾸느냐, 거기에 대한 기준을 놓고 판단해 보시면은 시민 여러분의 앞으로의 다가올 미래,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아이들의 미래, 그런 미래를 과연 누구한테 맡겨야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겠는가, 그런 기준으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렇게 판단해서 선택해 주시면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그렇게 보답해 드리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